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2학기 교수법 워크샵 오디오 티칭 팁 세 번째, 학생을 성장시키는 대학원 논문 연구 지도 면담법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예제대학교 서윤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서윤경입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번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학생을 성장시키는 대학원 논문 연구 지도 예. 면담법. 예. 네네. 모든 교수님들이 예. 이 대학원생들에게 예. 논문 지도를 진행하실 텐데요. 예. 이 과정에서 그 개인의 스타일이 예. 정말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도 저도 역시 저의 지도 교수님이 잠시 떠오르는데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지도 받았을 때의 그 교수님과의 그런 관계나 아니 교수님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저의 자세 뭐 이런 것과 또 최근의 대학원생들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논문 연구 지도 면담법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신 또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대학원 논문지도 면담법은 일단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균관대가 지난 8년 정도 에이스 사업을 하면서 학부 교육을 그렇죠.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했었죠. 저희 예. 센터도 그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학부에 국한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학부 대학원 다 커버할 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학부만 했는데, 사실 교수님들을 뵙다 보면은 교수님이 학부 수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대학원 수업도 하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이제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좀 다 새로운 영역을 발을 디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 교육 쪽으로 관심을 좀 가졌고,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이거인 것만은 아닌데, 대학원 교육을 떠올렸을 때 좀 개인적인 경험도 저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 보통 논문 지도는 굉장히 약간 개인적인 관계죠. 1대1 관계인 경우가 많고, 이걸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잘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문가가 있을까라고 찾아보고 다른 대학에서 사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날 이제 하셨던 유진혜 소장님이신데, 다른 대학에서 한 걸 보고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처음 시도한 워크숍입니다. 예. 사실 대학원생들은 학문 후속 세대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학위 과정을 마치게 될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논문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논문이 어떻게 제대로 작성되느냐, 또 논문의 질이 어떠하냐, 결국 이것이 대학원생들의 미래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논문 지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1대1로 진행되는 그 상황에 어떤 방식의 대화가 적절할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워크숍에서 진행되었던 담아준 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때 조금 이렇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워크숍을 이제 이런 걸 여니까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안내 메일을 이제 교수님들께 단체 메일을 보내는데, 처음에 이 학생을 성장시키는 대학원 논문지도 면담법이라고 되게 드라이하게 써서 본문 내용도 저희 공문 쓰듯이 되게 뭐뭐의 일환으로 뭐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는 신청자 수가 정말 적었어요. 그 이전에 했던 다른 워크숍에 비해서도 적어서 이거 관심을 좀 가질 법한 주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 센터장님께서 너무 밋밋하게 보이고 나랑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유진혜 소장님께도 저희가 그 요청을 드렸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가상의 사례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례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인문사회 쪽 석사과정 학생, 또 하나의 사례는 반대인가? 하여튼 그 인문사회 쪽 혹은 자연공학 쪽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을 마치 펄소나처럼 사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따다가 메일 앞에다가 넣었어요. 네네네. 사례 1, 사례 2 이런 사례를 다루는 워크숍이 될 거다라고 네. 하면서 메일의 톤을 좀 되게 그 교수님들께서 실제 접할 법한 방식으로 바꿨더니만 갑자기 한 200%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례를 보니까 네네. 그 관련성이 확 예, 느껴지셨나 예, 봐요. 예, 아, 예. 내 학생 중에도 이런 학생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워크숍 내용도 그런 사례를 놓고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그렇게 워크숍을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오디오 티칭 팁을 통해서 이 주제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그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 워크숍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주요 내용을 좀 리뷰해 주시죠. 예, 이거는 사례를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까요? 교수님들께서도 네네. 그 좋습니다. 뭐 나도 이런 학생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사례 1은 이렇습니다. 석사 과정 5기의 남학생 지방대학에서 대학원을 성균관대로 진학하였음. 논문 프로포저를 발표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함. 수업을 이제 코스웍이죠. 수료한 후에는 학교에 잘 나오지 않음. 동기나 선배들과의 관계도 철수하고 잘 만나지 않음. 개인적 일상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도 잘 몰라서 지도교수로서 접근이 잘 되지 않음. 교수님 어떠세요? 뭔가 있을 법한 학생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그려집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뭐 저는 학생이 있진 않지만 옛날에 대학원 어떤 동기들 중에 있을 법한. 네네. 그리고 나서 뭐 뒤에도 그렇습니다. 면담을 할 때는 논문을 쓸 생각이 있고 곧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가지만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임. 지도교수인 나는 바빠서 잊어먹고 있을 때가 많음. 그렇죠. 가끔 학교에서 만나면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 신경이 쓰임. 굉장히 정말 있을 법한 네네. 사례죠. 네. 그런 사례, 이거를 이제 사례로 주시고 그리고 네. 나서 실제로 이런 학생을 만나서 면담을 하려면 몇 가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만한 이제 그 질문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뭐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지도교수인 나와 이 학생과의 관계는 어떠해 왔는지, 네네. 그리고 이 학생이 뭐 부적응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논문 쓰는 데 대한 동기 수준이나 실제로 노력한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네네. 등 좀 뭐랄까 학생을 만나서 바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학생이 막 마음을 열고 뭐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사실 어렵고 교수님도 그런 학생을 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서 이렇게 준비된 상태를 갖추어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네네. 되게 이 워크숍 내용을 좀 열심히 들어봤는데 네. 여기 조력적 면담이라고 부르시던데 네.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면담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지도 라고 말씀하셨죠. 학생에게 그 논문 지도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도와주는 면담을 조력적 면담이라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조력적 면담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지도 교수로서 예. 대학원생에게 면담을 진행하는 그 과정, 그 조력적 면담을 하기 위한 질문의 예. 예시들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네. 질문들이 조력적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한번 이제 되짚어봐야 성찰을 잘 하기 위한 질문들이라고 보실 수 네네. 있습니다. 질문 목록을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참고하신다면 좀 더 의미 있게 면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조력적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 어떤 이제 뭐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네.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 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서는 경청이죠. 이거는 네네. 뭐 많이 알려진 건데 경청을 네네. 한다. 개인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태, 욕구, 현실적 어려움 등등에 대해서 뭐 학생이 조리 있게 잘 말을 하기는 어렵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 다 뒤섞여 있을 터인데 예. 잘 경청해서 이해를 한다. 그리고 깊이 있고 섬세한 공감을 한다. 공감하기도 되게 중요한 그 면담의 스킬이죠. 네네. 경청, 공감 등은 그런 내용이 있었고
뒤로 가서 조금 보자면은 뭐 내담자의 동기를 확인하고 격려해준다. 뭐 되게 이 논문의 동기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동기라도 확인이 된다면 그걸 격려해준다.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할 만한 방법을 탐색을 한다. 교수님도 같이 이제 하실 만한 학생이 논문을 하루아침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작은 출발점이 되는 노력에 대해서 그런 게 뭐가 있을지를 탐색하고 뭐 이렇게 같이 정의해 보는 것. 그리고 지도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작은 기대도 말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단계까지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액션 플랜 그리고 면담 일정을 잡기가 조력적 면담의 진행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네. 실제 지금 말씀해주신 이 면담의 절차나 그런 질문의 예시들은 어려움 그 사례에 근거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그 질문과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논문 지도라고 하면 이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결국 논문 주제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그날 강사님께서 팁을 주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 유진혜 소장님께서는 이제 상담을 전공을 하셨고 아무래도 그 상담을 전공해서 이렇게 접하는 어떤 이제 뭐 학생들 실제로 한양대학교 학생 상담센터에서 되게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한양대학교 학생들 상담을 했던 어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그러는데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태스크를 이뤄내기 전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 워크숍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챙기고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법한 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정 궤도에 들어서면은 진짜로 이제 논문 주제가 뭐가 조금 더 뭐 실현 가능한 논문을 주제로 잡는지 요즘 이제 뭐 본인이 흥미 있는 걸 잡을지 그냥 요즘 트렌드를 잡을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영역의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다루지는 못했어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정말로 대학원에 들어오긴 했지만 논문을 써야 하나 거기 막 자기 몸 추스리고 마음 추스리는 것도 힘든 학생들 그런 사례가 사실 많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 중에 혹시 좀 의미 있는 질문이 있었거나 아니 좀 공유해 주시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피드백에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았는데요. 이 지금 조력적 면담 진행하기 이렇게 질문이나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교수님들이 평소에 일상적인 수준에서 하시는 행동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이렇게 상대방의 정서적인 상태나 뭐 욕구까지도 다 이해를 하려면 그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는 일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교수님들도 그런 그걸 받아 마땅한 교수님들도 마음을 챙기셔야 되고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면담을 함으로써 교수들이 얻는 스트레스나 그 심정적인 힘듦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인정이나 아니면 뭐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조금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워크숍을 하면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하세요, 경청하세요, 공감하세요 그렇게 할 때 교수님들도 그렇게 하려면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교수님에게 누군가가 공감을 해주고 경청을 해주고 교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상태가 되도록 조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코멘트였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을 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뭐 지도하는 학생의 수, 뭐 써야 할 논문의 수 등등을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 나오는 이제 학생 거기에 되게 마지막 그 이야기가 되게 와 닿았는데 지도교수인 나도
바빠서 잊어먹을 때가 많고 네. 만나면 위축된 모습은 신경이 쓰이고 네, 이게 네,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이해와 공감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네. 교수님들께서도 이러이러하시겠지만이라고 해서 그런 걸 좀 전제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실제적인 스킬도 있지만 그 조력적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하는 질문들 있죠. 네네. 그 지금 내가 이 학생한테 무엇을 이제 도와주고자 하는 건지, 네네. 이 학생이 나한테 어떤 학생인지, 학생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그러니까 조력적 면담에 들어가시기 전에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사실 대학원생들을 지도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예, 학부생 면담하실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질문과 프로세스를 다루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집을 다시 한번 봤는데 아까 이제 논문에 이게 논문을 쓰기에 그러니까 돌입하지 네네. 못한 학생들을 많이 사례로 다루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자료집에는 구체적인 논문 부적응과 관련돼서 학생들을 어떻게 면담하면 좋을지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데 대한 팁들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예. 그 워크숍 내용만 기억을 하고 네네. 많이 못 다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료 내용을 보니까요. 네네. 지금 논문 부적응 학생 면담을 위해서는 논문 쓰기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네. 그러니까 뭐 시간 관리의 문제인지 교수와의 관계가 문제인지 네네. 아니면 진짜로 논문이라고 하는 어떤 아카데믹한 태스크를 해낼 영향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 탐색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간 관리. 그러니까 학습 상담하면 되게 기본이죠. 네네. 학습을 어떻게 이제 시간 관리해서 예. 하는가에 관해서도 대학원생이 오히려 뭔가 코스웍 시간이 적고 네. 그 논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시간 관리에 관한 면담을 실시를 하시고 그리고 정기적인 논문 면담을 실시하시라. 그러니까 작은 액션 플랜을 주고 그리고 조력 자원 보통 이제 뭐 석사과정 학생들한테는 박사과정 선배 그러니까 조력 자원을 매칭하는 것 네. 등등에 대해 구체적인 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렸어야 됐네요. 네네네. 훨씬 더 이 논문 지도와 관련되어서 유용한 팁들이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요. 저도 만약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금 더 잘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주셨다면 조금 더 나은 이 학자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지도 교수의 어떤 면담 역량, 면담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도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날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 이렇게 피드백을 보니까 사실 교수의 어떤 역량 문제이기보다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업과 관련된 수준의 차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한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쪽만의 역량이기보다는 양쪽 모두가 의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같이 좀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고 또 좋은 지도 교수로서 또 보람 있는 일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에 대한 워크숍도 향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참여하셨던 교수님들 중에 그런 말씀 해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좋은 논문 쓴 네네. 교수님을 모시고 사례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예. 지도를 잘 하셔서 정말 좋은 논문을 쓰게 된 그런 사례. 저희 다른 경우에도 뭐 교수법 사례 뭐 그런 걸 워크숍 그렇죠. 하듯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주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뭐 제가 대학원생으로서건 아니면 그냥 제가 아는 교수님이건 좋은 논문을 쓴 제자를 둔 교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뭐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충분히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예,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좀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켜서 이미 하고 계신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이어서 뭐 되게 좋은 논문을 그러니까 꼭 좋은 논문을 써야지 좋은 제자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좋은 논문을 쓰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대학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도제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 센터, 그러니까 교육개발센터, 뭐 교수학습센터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님들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이제 저희가 알았고 안내해드릴 내용을 좀 가졌고 또 이런 걸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대학원에서의 교육에 관심 있고 조금 더 열정적인 교수님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일종의 그 사례 발표가 증언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잘 지도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쓰더라.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또 다른 교수님들도 물론 나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저런 점은 조금 나도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또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워크숍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로써 2019학년도 2학기 오디오 티칭 팁 세 번째 학생을 성장시키는 대학원 논문 연구 지도 면담법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경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